자, 오늘 13차시 이제 1학기 마지막 진도 되겠고요. 직권의 변화 관련된 기출문제 5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멘틀의 일부와 지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암석권이다. 맞죠? 또 대륙지각하고 멘틀 상부의 딱딱한 부분을 합쳐서 암석권 혹은 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연약권에서는 멘틀 대류가 일어납니다. 요 판의 평균 두께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얇죠? 해양판이 더 얇고 밀도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 피그가 답이 되겠다. 자, 2019년 11월 5일 통합각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평양 주변의 판 경계와 세 지역 A에서 C에서의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는 멘틀 대류 하강 부위다 했는데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은 이렇게 모였다가 판 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강하는 부분이니까 수려면 경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A가 바로 수려면 경계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맞고요. 자, B에서는 주로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 했는데 B는 지금 보니까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바로 표면 근처에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발 지진이 아니라 주로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천발. 디그 C에서는 해구가 발달한다는데 해구가 발달하는 곳은 일단 수려면 경계이면서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해양판이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C는 보니까 발산형 경계죠.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해령과 열곡 이렇게 있겠습니다. 무선 화산도 발달하고요. 그래서 기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고요. 아 뜨거!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죠. 2023년 3월 고2 지구학원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점 A, B, C를 나는 A, B, C 중 한 지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나는 A의 모습에 해당한다 했는데 나는 일단 지금 파고 들어가는 섭입대가 보이죠? 섭입대가 보이니까 요거는 수려면 경계이고요. 최소한 요 니은 쪽은 해양판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A는 지금 발산형 경계죠. 발산형 경계니까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했는데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곳은 발산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아니라 여기서는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하부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위치한다 했는데 C는 수려면 경계입니다. 수려면 경계는 C 하부에서는 수려면이니까 멘틀이 이렇게 왔다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상승부가 아니라 하강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화산 활동은 B 부근, B는 이제 보니까 안데스 산맥이 아니죠. 이거는 히말라야 산맥 쪽이네요. 보면 이제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서 스코 산맥이 형성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C 부근, 요거는 이제 그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섭입대가 존재하고 좀 앉을게 무릎이 안 좋아. 무릎이 지금 많이 아파. 그래가지고 요 C 부분이 더 화산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나에서 평균 밀도는 기역보다 니은이 작다 했는데 오히려 니은이 더 크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니까 23쪽은 사요나라 하고요. 자, 넘어가서 2022년 3월 고2 지구학원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양저의 A 지점에서 D 지점까지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판의 이동 방향은 해령의 수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위에다가 보조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지금 여기 가로축은 보면 A 지점으로부터의 거리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그 지각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이가 0이죠. 이제 막 지각이 탄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틀의 상승이 일어나서 요 위에서 판이 벌어지고 있는 요 부분이고요. 바로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지각 혹은 판이 응애하고 이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판이 밀리면서 약간 해령 이런 부분이 생기고요, 그죠? 이렇게 생기고 열곡 부분 생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다니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 응애 해양 지각이 이제 생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나이가 제일 어리죠. 자, 그다음 해저 퇴적물의 두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저 퇴적물이 생기려면 오랜 시간 동안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서 다져져야 됩니다. 그러면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오래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록 두껍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껍다. 그러니까 요 C점하고 가까운 지점은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그 퇴적물이 거의 없겠죠. 근데 얘가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질 겁니다. 그럼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A는 600만 년이 된 거예요. 600만 년 동안 퇴적물이 쌓인 거예요. 반면에 B는 200만 년 동안 퇴적물이 쌓였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두껍겠습니까? A가 더 두껍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해놨죠. 다음 디귿 최근 200만 년 동안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B가 속한 판이 D가 속한 판보다 빨랐다 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평균 이동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이제 시간분의 이동 거리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B가 속한 판, B는 블루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B가 속한 판에 이제 두 지점을 한번 제가 찍어 볼 건데, 근데 요 B가 찍혀 있는 요 지점은 사실 요게 얼마인지 잘 모르죠. 모르니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가지고 속력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보면 요 지점은 나이가 0이죠. 그리고 요 지점은 나이가 얼마입니까? 600만 년이죠. 600만 년. 그래서 얘는 600만 년 동안 B가 속한 판은 600만 년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요만큼 이동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만큼이 보니까 0에서 200 사이니까 200km가 되겠습니다. 요게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600만 년분의 200km. 반면에 D가 속한 판입니까? D가 속한 판. D가 속한 판은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두 점밖에 없네요. 어차피 정보를 보면 요 점은 나이가 0이죠. 반면에 요 점은 나이가 200만 년입니다. 200만 년 동안 여기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요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200km인 지점에서 400km인 지점으로 갔으니까 얘는 속력으로 따지면 200만 년 동안 몇 킬로 간 거예요? 200km 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아니죠. 미쳤네. 얘가 더 빠르죠. 여기 계산해 보면 3분의 1대 1, 1대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D 지점이 속한 판이 A 지점, B 지점에 속한 판보다 속력이 3배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쭉쭉 잘 넘어간다. 자, 2021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조선왕조 실록에 실린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이다. 숙종 28년 5월 20일 1702년이네요. 한경도 부령 및 경성에서 하늘과 땅이 갑자기 캄캄해졌는데
연기와 불꽃 같은 것이 일어나는 듯하였고 비릿한 냄새, 유황 냄새겠죠. 방에 꽉 찬 것 같기도 하였다. 큰 화로에 들어앉은 듯 몹시 무덥고 흩날리는 화산재는 마치 눈과 같이 사방에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한 치가량 되었다 해서요. 그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라는 표현할 때 그 한 치입니다. 그게 3cm니까 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건 한 요 정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두컴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억 봅시다.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기억이 뭐고? 화산이죠. 화산재죠. 화산재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키죠. 빛을 막으니까. 그다음 백두산 폭발로 다양한 화산 불출물이 방출될 거고요. 그다음에 화산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로운 점이 2가지 정도 있었잖아요. 요거랑 이제 그 온천이랑 관광자원. 그래서 기니디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지진시 대피 요령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진을 직접 겪은 세대죠? 네. 겪은 세대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지진을 공포스럽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건축 쪽을 전공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다행히도 그 우리나라는 이제 건축법이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에 이제 개정이 되어서 내진 설계가 대부분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건물이 바로 무너지는 확률은 거의 없대요. 바로 무너지진 않고 무너질 수 있는 거는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여진으로 또 큰 지진이 다시 또 일어나고 이럴 때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무너지진 않으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근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인명 피해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그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서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머리 보호 요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되도록이면 요 책상 밑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일단 들어가거나 그 이동할 때도 가방을 위에 올려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가방이 있으면 똑같은 충격량,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받아도 충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서 머리의 형태가 바뀔 확률이 낮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탁자 밑으로 숨는 거 일단은 그 다음 이동할 때는 책가방 들고 머리에 뭔가를 푹신푹신한 거를 들고 집이면은 베개 이런 걸 들고 이제 이동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되도록이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으면 기둥 같은 데 근처에 서 있는 게 좋아요. 기둥은 맨 마지막에까지 잘 안 무너지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전기랑 가스 차단하는 거는 그럴 정신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여유가 있다면 이게 2차 사고를 막을 수가 있고요.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건물의 모양이 여진으로 인해서 계속 모양이 변형되면 문이 안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막 끊어져 가지고 낙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겪어봤을 거예요. 그 지진이 막 크게 일어났을 때 전화해 보면 안 됩니다. 전화가. 왜냐면 너도 나도 엄마한테 전화하고 있거든.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통화가 안 터집니다, 진짜. 안 터지니까 더더군다나 119는 통화도 안 될 뿐더러 뭐 신고가 뭐 여기저기 엄청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는 이유가 탔다가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공황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갇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가 힘드니까 구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계단으로 탈출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낙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 간판, 다음 가로등 이거 조심해야 돼서 사실 제일 좋은 장소가 내가 보기에는 학교 운동장이에요. 떨어질 게 아무도 없죠 주변에.
그래서 이제 학교 운동장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하고는 관계없는데 지진 해일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진원지가 특히 바닷가 쪽이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해일이 덮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최대한 바닷가하고 먼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